안녕하세요. 애청자 바비체리라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겪었던 무서운 일을 제보해볼까 합니다. 때는 제가 20살이었던 2015년. 문제의 그날 저녁 8시 무렵에 전 주말 알바를 하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우리 가족은 어머니를 제외한 저와 언니, 아버지 모두 게임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집에는 각자 쓰는 컴퓨터가 4대가 있었는데 제 컴퓨터에는 깨톡이 깔려 있었죠. 한창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그때 제 휴대폰에 깨톡 자동 로그인 메시지가 오는 겁니다. 제 컴퓨터 비밀번호는 저와 언니만 알고 있었는데 그때 언니는 유럽 여행을 가서 집에 없었습니다. 대체 누가 내 컴퓨터에 접속을 했나 싶어서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보니 어머니는 모임 중이셨고 아버진 일을 하고 계시더군요. 전 순간 집에 도둑이 든 거라 생각했고 제 말을 듣고 당장 집으로 가겠다는 아버지를 간신히 말렸습니다. 만약 정말로 집에 누군가가 침입한 거라면 그가 아버지에게 해코지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워졌던 것입니다. 전 곧장 경찰에 신고를 했고 조퇴를 해서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경찰분들과 함께 집에 들어가 보니 아무도 없었고 다행히 집에서 기르던 강아지 2마리도 무사했습니다. 집 안에 있던 모든 창문은 방충망까지 다 열려 있었고 그 일 이후로 저와 부모님은 며칠 동안에 걸쳐 집안을 샅샅이 살피며 없어진 물건이 있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하지만 없어진 물건은 어머니가 아끼시던 접시 3개뿐이었습니다. 그 접시들은 비싼 건 아니었고 저와 언니가 직접 만들어서 어머니에게 선물해드린 것이었습니다. 차라리 값비싼 물건이 없어진 거였다면 도둑이 들었었나 보다 하고 말았을 텐데 정성 들여 만든 그런 게 없어지니 더욱 무섭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창문을 모두 열고 컴퓨터를 했고 어머니의 접시 3개를 가져갔던 거였죠. 경찰분들은 CCTV에도 딱히 단서가 될 만한 게 찍혀있지 않았다며 누군가 배수관을 타고 3층에 있는 우리 집으로 들어온 것 같다고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게 없으니 경찰에서는 더 이상 조사도 안 해주더군요. 대체 내 컴퓨터로 뭘 했는지 궁금해져서 인터넷에 접속해 여러 번 페이지를 확인한 저는 소름이 확 돋으며 너무 무서워서 순간 눈물을 쏟을 뻔했습니다. 그날 우리 집에 들어온 침입자가 검색한 것은 바로 깨톡 비밀번호 푸는 법, PC 깨톡 비밀번호 뚫는 법, 이 2가지였습니다. 그 후로 저는 밤에는 밖에 나가기도 두려워했고 그놈이 집안 어딘가에 숨어 있으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무척 불안해했습니다. 대체 누가 그런 짓을 한 걸까요? 그리고 이건 제가 제보를 하면서 갑자기 생각해낸 건데요. 만약 그놈이 산무이님의 방송을 듣고 있다면 채팅으로 저를 위로하고 걱정하는 척 할 수도 있겠죠? 속으로는 저를 비웃으면서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일본 오사카에서 유학 중인 시청자입니다. 작년 여름에 유학생 동기 형이 갑자기 하루만 재워달라며 제 자취방에 온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형에게 들었던 군대 괴담을 제보해 보겠습니다. 전 개인적인 사정으로 군대를 가지 못했는데 그래서 군대 괴담에 특히 흥미가 있었습니다. 형님, 제가 요즘 쌈무이 공포라디오라는 유튜브 채널로 무서운 이야기 많이 듣는데요. 와, 이거 억수로 재밌대요. 한번 보실래요? 그게 뭔데? 이야, 이거 살아있네. 제가 군대를 안 가서 그런지 군대 괴담이 제일 재밌더라고요. 형님이 있었던 부대에는 뭐 무서운 이야기 없었습니까? 무서운 이야기라. 우리 부대가 육군인데 해안선 지키는 부대였거든. 선임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동해안 경계하는 모 사단에서 전해 내려오는 실화라 하더라고. 오, 뭔데요? 그때만 해도 요즘이랑 다르게 육군 부대 내에서 욕하고 때리고 괴롭히고 뭐 그런 가혹행위들이 꽤 있었다. 하루는 그 사단 A 부대에 어떤 신병이 들어왔는데 온 지 얼마 안 돼서 해안 경비를 서게 됐어. 그때 신병 사수가 병장이었는데 군기 바짝 든 이등병이 하필 말년 병장이랑 단둘이 근무를 서게 됐으니 얼마나 긴장했겠노. 해안 경비 초소에서 둘이 근무를 서다가 심심했던 병장이 이등병 놀려주려고 무서운 이야기를 풀었는데 그 부대에는 신병이랑 이등병한테만 장난을 치는 귀신이 있다는 기라. 보통 2인 1조로 근무를 설 때 귀신이 이등병 등을 살짝 두드리는데 거기에 반응을 하면 귀신에 홀려서 미쳐버린다는 거지. 병장이 신병한테 그 이야기를 하면서 누가 등을 두드려도 절대 뒤돌아보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어. 그러고 나서 얼마나 지났나 누가 신병 등을 툭툭 치는 기라. 군기가 바짝 든 순진한 신병이 화들짝 놀라서 뒤를 돌아봤는데 거기에 말년 병장이 서 있었어. 그래서 병장은 뒤를 돌아보지 말랬는데 왜 말을 안 듣냐면서 신병한테 온갖 욕하고 때리고 막 이랬는 거야. 신병은 어쩔 수 없이 그걸 다 받아내면서 죄송하다, 시정하겠다 이럴 수밖에 없었지. 그리고 또 얼마 후에 누군가 신병 등을 또 톡톡 치는 기라. 신병은 최대한 무시하려고 하다가 혹시 무슨 긴급 사항이라도 있으면 어쩌나 하고 결국 뒤를 돌아봤는데 거기에 또 말년 병장이 서 있었지. 와, 아무리 선임이라도 진짜 열받았겠는데요. 그치. 그래도 별 수 있나? 까라면 까는 게 군대 아이가. 병장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신병을 괴롭혔고 이번에도 신병은 그저 죄송하다, 시정하겠다 이렇게 사과를 했지. 그리고 한참이 지났어. 그때 누군가 또다시 이등병 등을 톡톡 두드렸는데 이번엔 느낌이 왠지 좀 다르더래. 톡톡 두드리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툭툭 세게 치는 느낌? 병장이 자신을 시험하는 거라 생각한 신병이 이번엔 끝까지 무시하기로 했지. 근데 이 병장이란 놈이 근무 시간 내내 신병 등을 툭툭 치더라는 거야. 신병은 화도 나고 좀 이상하다는 생각도 했는데 또다시 그런 욕설과 폭력을 겪을 바에는 차라리 이 상황이 낫겠다 싶어서 이 악물고 꾹 참았대.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드디어 교대할 시간이 왔고 애써 표정 관리를 하면서 뒤돌아본 신병이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어. 왜요? 병장이 또 욕하고 때렸대요? 그게 아니고 병장이 목을 메고 죽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세 번째로 등을 두드렸던 건 바로 목 매달린 병장의 몸이 바닷바람에 좌우로 흔들흔들거리면서 군홧발로 신병 등을 툭툭 쳤던 거지. 어때? 오싹하지 않나? 와, 진짜 소름이네요. 이 정도면 양호한 거고 군대에 있다 보면 별의별 괴담들 다 있다. 그중에 실화도 꽤 된다 하던데 군대라는 곳이 그만큼 폐쇄적이고 음산한 곳이다. 니는 진짜 군대 안 가길 다행인 줄 알아라. 역시 군대는 참으로 기묘한 곳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1987년도에 정읍에 있는 외가댁에서 있었던 일을 제보해 보겠습니다. 당시 외할머니는 자주 몸이 아프셨고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으셨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해봐도 몸에 특별한 이상은 없으며 원인을 알 수 없다고만 했답니다. 나중에서야 외할머니는 그것이 신병이란 걸 알게 되셨습니다. 결국 할머니는 신내림을 받게 되셨고 신당을 차려 신을 모시기까지 했지만 몸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할머니는 신당을 정리하기로 마음먹고 우리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그 당시 어머니의 나이는 불과 16살이었습니다. 뼈에 살가죽만 겨우 붙어있을 정도로 심하게 야윈 할머니를 대신해서 어머니가 신당을 정리하셨다고 하는데, 어머니는 부적과 오색천, 할머니의 옷 등을 챙겨놓고 할머니를 등에 업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할머니와 어머니는 10분가량을 걸어서 철로 만든 다리가 있는 마을 근처 개울가로 갔습니다. 어머니는 할머니의 말씀에 따라 성냥을 꺼내서 부적 하나에 불을 붙이고는 챙겨온 신당의 물건들 안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종이와 천 조각들은 잘 타들어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 어머니는 의아해하셨지만 저녁이라 쌀쌀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다로는 불을 바라보고 계셨답니다. 이윽고 모든 부적들과 천이 태워지자 어머니는 할머니의 말씀에 따라 그 재들을 개울가에 흘려보내고 그것이 떠내려가는 걸 가만히 바라봤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물길에 떠내려가는 다 타버린 재에서 갑자기 불이 활활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재 쪽에 어머니는 다시 할머니를 업고는 서둘러 길을 걸어갔습니다. 어머니는 보고도 믿을 수 없는 광경에 무심코 뒤를 다시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개울에 있는 철교 쪽으로 다다른 불길이 더욱더 커지면서 철교 위에 수많은 검은 형체들이 서 있는 게 보였다고 합니다. 같이 가야 돼. 같이 가는 거야. 그것들은 이리로 오라는 손짓을 하며 킥킥거리는 웃음소리와 흐느끼는 소리들을 반복적으로 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어머니의 귀와 눈 옆을 가려주시며 절대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며 쭉 가라고 하셨습니다. 겨우 집으로 돌아온 어머니가 할머니께 아까 그것들은 뭐였냐고 여쭤보니 할머니는 그저 귀신들이 장난을 치는 거라며 빙긋 웃으셨다고 합니다. 그 일 이후로 어머니는 살면서 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산무이님의 이야기를 좋아하는 20대 여성입니다. 제가 꿨던 꿈에 관한 이야기를 제보해 보겠습니다. 그때 우리 가족은 새로운 집에 막 이사를 갔었고 그날은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몸이 유독 피곤해서 일찍 잠자리에 들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꿈속에서 저와 어머니는 비가 쏟아지는 밤에 단둘이 거실에 앉아서 TV를 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누군가 대문을 두드리며 말을 거는 소리가 들렸고 우린 의아한 얼굴로 서로를 쳐다보다가 거실에 있는 큰 창문을 살짝 열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대문 밖에는 웬 할아버지가 비에 흠뻑 젖은 채 대문을 두드리며 서 계시더군요. 어머니는 크게 놀라시며 급히 대문을 열려고 하셨고 전 그런 어머니의 손을 잡아챘습니다. 어머니는 왜 이러냐며 화를 내셨지만 전 아랑곳 않고 창문 쪽을 내다보며 할아버지를 향해 누구시냐고 소리쳤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머니를 보면서 계속 이러는 겁니다. 그 문 좀 열어주이소. 문 좀 열어주소. 나 우산도 없고 신발도 없어. 그렇게 횡설수설하시며 대문을 계속 두드리는 겁니다. 어머니는 그 말에 금방이라도 밖으로 나갈 기세로 현관문을 붙잡으셨죠. 제가 어머니를 막아서자 어머니는 저를 혼내시며 마구 화를 내셨고 할아버지는 절 무섭게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끝까지 어머니를 말린 데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비가 퍼붓는 날에 할아버지는 머리카락 하늘도 젖지 않은 말끔한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할아버지를 향해 있는 힘껏 소리쳤습니다. 당신 누군데 자꾸 어머니를 불러? 당장 꺼줘! 그러자 저를 노려보던 할아버지가 무심한 얼굴로 표정을 싹 바꾸더니 또다시 어머니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주머니, 신발을 신으면 내가 갈 수가 있어.
어서 하나만 주시오. 다른 사람 건 안 되고 꼭 아주머니 신발이어야 돼. 당장 꺼져. 우리 어머니 신발은 절대 안 돼. 그렇게 할아버지와 실랑이를 벌이는 사이 어머니는 저를 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고 그런 어머니를 보고 있자니 저 역시 눈물이 났습니다. 아주머니, 신발만 주면 돼. 신발 신고 우리 같이 가자고. 그 말에 어머니는 뭔가 결심하신 듯 신발을 집어들고 절 밀치며 현관으로 뛰어가셨고 전 어머니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결국은 가게 될 건데 그걸 왜 몰라? 언젠가 가더라도 지금은 아니라고. 차라리 날 데려가. 우리 어머니에게 손끝 하나 대기만 해봐. 저런 고얀 것. 오늘은 그냥 가지만 다음에는 반드시 데려갈 거야. 언젠가는 반드시 데려갈 거야. 오늘은 딸이 자네를 살린 줄 알아. 그렇게 할아버지가 돌아서자 전 어머니의 손을 잡고 안도하다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꿈을 돌이켜 생각해보니 신발이 없다던 그 할아버지는 온통 새까만 옷을 입고 있었는데 어디 하나 젖지 않은 모습이더군요. 그리고 제가 그 꿈을 꾼 날 오후에 어머니께서 갑자기 쓰러졌고 병원에 입원을 하시게 됩니다. 하지만 검사를 해봐도 뚜렷한 원인이 없었고 의사는 건강에는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그리 말을 했습니다. 갑자기 쓰러지신 어머니는 이틀이 지난 후에야 깨어나셨고 다행히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전 어머니께 꿈 이야기를 하면서 펑펑 울었고 어머닌 평소 친분이 있던 무속인 동생분에게 제 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언니는 평생 딸한테 잘해야 된다. 가시나 기센 건 알았는데 그 물건이네. 얼마나 붙잡고 늘어져서 막았으면 저승사자가 그냥 가노. 언니는 딸 덕분에 산 기다. 정말 그날 제가 꿈에서 본 것은 저승사자였을까요? 저를 끝까지 노려보며 뒤돌아서 태연하게 걸어가던 뒷모습이 잊혀지지 않습니다.